수백 건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어떤 진리와 같은 가르침을 얻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제 삶에 적용하고 싶었는데요. 뽑아낼 수 있었던 진리는 결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을 하는데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 누구나 따라하면 성공하는 방법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22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매달 6권에서 8권 정도를 읽었으니까 최소로 잡아도 지금까지 1200권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그 중에 자기계발서가 3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1200권 중에 3분의 1이면 400권이죠. 이렇게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성공법들을 접했어요. 너무 많아요. 어떤 방법들은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그런 사람을 단세포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팅하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삶에 그냥 내맡기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철저하게 의심하라고 해요. 또 어떤 책에서는 본능을 억누르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본능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수백 건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어떤 진리와 같은 가르침을 얻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제 삶에 적용하고 싶었는데요. 뽑아낼 수 있었던 진리는 결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거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불변의 진리다.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방법이 어떠했든 어떤 생각을 품었든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을 했죠.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보면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는 코칭 중에 갤럽 강점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갤럽 강점 검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34가지 강점 중에 자신의 상위 강점 5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34가지 강점 중에 행동이라는 강점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중이 28위입니다. 완전 하위권이죠. 빠른 행동을 이끄는 강점 중에 주도력, 자기확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꼴찌에서 1, 2위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건 전 세계 통계고요. 우리나라 통계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행동이 32로 더 낮죠. 마찬가지로 자기 확신과 주도력은 꼴찌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이유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키 출판사에서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 책이었는데요. 구독자 300명도 안 되던 채널에 이렇게 책을 보내주신 담당자님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광고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자기계발서를 400권 이상 읽어본 저한테는 좋은 말을 나열한 책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돈에게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랜트 카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산한 마약 중독자에서 보유기업 7개, 순자산 8천억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500인 중 7위에 올랐을 만큼 사업적 역량과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제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동합니다. 이 그랜트 카돈의 이전작 10배의 법칙에서도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행동량에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책에서도 그 에너지를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파트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집착의 법칙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7번째 챕터 위험해져라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적, 두려움이죠. 저의 정신적 스승인 마이클 싱어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트 카돈은 위험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곧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 1년 동안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셨나요? 여기서 위험이란 심리적인 위험일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위험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 위험할 일이 없죠. 그럼 그런 삶이 나쁜 거냐? 아니요. 그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위험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사든 이직이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낯선 세계로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그렇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위험한 행동 중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혀 위험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찾기 어렵죠.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다음 그 바구니를 주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ETF라서 몇백 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봅니다. 들어가 본 지도 꽤 오래됐어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꽤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투자 관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2개 종목에 몰빵을 했다면, 그런 리스크를 제가 짊어졌다면 저는 엄청난 행동을 했겠죠. 그 종목이 속한 산업부터 주변 기업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사를 찾아 읽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남들이 주식을 한다고 해서 했지만 정말 안전한 방법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안전한 행동 때문에 위험해지고 위험한 행동 때문에 안전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전작 10배 법칙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축을 유일한 미덕이라고 믿고 실제로 저축한다. 흥미롭게도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즉시 다른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아끼기 시작한다. 돈을 아끼는 것과 자신의 자원을 아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돈을 절약하는 일과 자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을 아끼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돈과 노력을 모두 아끼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은 둘 다 아낌없이 사용하며 확장했다. 누가 정상에 올랐을까? 나의 돈이든 시간이든 어딘가에 베팅하고 나면 나의 내적 자원, 집중력, 인내력, 절제력, 창의력, 의지력, 체력 이런 것들을 짜내고 짜내서 일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내적 자원을 쓸 일이 없죠. 그거 아껴서 뭐 하나요? 이런 정신적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소모되기는 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완벽하게 충전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도 동반합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요. 이직을 하면 자기증명을 다시 해야 하고, 제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절도 많이 당하겠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활용법을 생각하는 것도 정말 귀찮아요. 그런데 누가 확장하고, 누가 성장하고, 누가 기회를 맞이하고, 누가 그 기회를 살려서 성공할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도록 행동한 사람들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최근 1년간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귀찮음이나 게으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죠. 귀찮거나 게을러서 하지 않는 자잘한 행동들 말고 두려워서 하기 꺼려지는 위험한 행동을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 책 멘탈체육관에서도 썼지만 사람들은 좋아하는 감정을 추구하는 선택보다는 싫어하는 감정을 피하려는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감정보다 실패했을 때 느껴질 감정이 싫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려운 감정, 불편한 감정 피하는 걸 인생 제1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서요.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아예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루가 완벽하기만을 바랬던 거죠. 완벽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매일 하던 일 하고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 만나고 안전지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안정적이죠.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정신적 스승이라고 말한 마이클 싱어의 가르침을 곱씹으면서부터입니다. 마이클 싱어가 전 종교를 관통하는 깨달음을 얻고 이 2권의 책을 통해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줬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참 나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 영상 조회수가 잘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언급할 겁니다. 자, 참 나, 진짜 나, 이 궁극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참 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외부 조건에 따라 나의 상태가 계속 변한다면 그것은 참 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몸이 나인가요? 내 몸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죠. 키도
몸무게도 계속 달라지고 몸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지 않죠.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우리의 키, 몸무게, 기능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교체돼요. 만약에 몸이 나라면 나는 계속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안 좋은 시력이나 청력 또는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불완전한 건가요? 아니죠. 몸은 나의 일부이지 참 나는 아닙니다. 그럼 나의 에고, 이 자아가 나일까요? 몸보다 더 자주 변하고 불완전한 게 자아입니다. 자아는 생존과 번식만 생각합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자아는 외부 조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정체성도 신념도 좋고 싫음도 그때그때 바꿉니다. 그럼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자아도 내가 아니면 진짜 나는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거울로 키 120cm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봤죠.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된 몸을 또 거울로 보고 있고요. 초3 때 나를 보고 있던 존재와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 아닌가요? 그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껏 고양돼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가 있을 거고 반대로 좌절감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긍정적이고 고양된 사람이 나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나인가요? 이게 둘 다 나라면 나의 상태는 계속 변하는 거죠.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나를 인식했던 존재와 부정적인 나를 인식했던 존재는 동일한 존재 아닌가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존재해요. 그럼 이번엔 땅, 하늘, 물, 바람, 모든 자연이 사라져서 그냥 사방이 하얘졌다고 해볼게요. 당신은 존재하나요? 좀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의 의식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없네? 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죠. 존재의 인식, 곧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참 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에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다보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앞서 마이클 싱어가 전 종교를 관통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종교마다 표현법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는 이 참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참 나의 자리가 불교의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혼의 자리이고 그 깊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면 위대한 신비가 시작된다고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이 참 나의 깨달음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하면요. 예전에는 제 몸이 상할까봐, 내 자아가 상처 입을까봐 너무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몸도 내가 아니고 자아도 내가 아니라는 알아차림. 진짜 나는 내 몸과 자아를 인식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부터는 거침없이 저를 세상에 내던집니다. 올해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코칭을 전업으로 하려고 연봉 8천만 원을 포기하고 퇴사를 했고요.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시도조차 못했을 유튜브도 이렇게 시작했고, 블로그는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글 쓰는 게 좋아서 블로그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냥 만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제안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참 나의 자리에서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퇴사 결정을 잘 한 건가? 이런 두려움. 유튜브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런 걱정. 정말 블로그는 끝난 건가? 내 글을 누가 읽기나 하나? 이런 답답함.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네. 그런 불편한 감정.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 예전 같았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행동하지 않았거나 어렵게 행동하더라도 그런 감정들에 잡아먹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참 나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지켜보는 자라는 그 깨달음이 행동력뿐만 아니라 멘탈도 엄청난 수준으로 높여줬습니다. 비가 오면 비 안 맞으려고 큰 우산을 쓰고 물이 안 고여 있는 곳으로만 조심스럽게 걷죠. 그게 예전의 저입니다. 그러다가 비를 흠뻑 맞아서 옷이 다 젖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비 맞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지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흙탕물에서 뒹군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물론 실패도 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죠. 분명한 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시도한 10개 중 3개는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자는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지만 코칭 문의가 많이 늘었고요. 출판사에서 책도 보내주시고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 사시는 분이 제 블로그를 보고 코칭을 신청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까지 올라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몇 번 댓글을 주고받은 분과 만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분을 맺고 그분들 지인을 그룹 코칭한 것을 계기로 코칭 소개의 소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마치 20대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맨날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다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사니까 기분도 그렇고 체력도 더 좋아지고 실제로 피부도 더 젊어졌습니다.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 1년간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행동해보세요. 조금 위험해져도 됩니다. 분명 삶은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에서 팀 페리스가 한 말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일 때가 많다. 그것이 전화이건 대화이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악의 경우를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도록 하라. 인생에서 성공은 주로 그 사람이 기꺼이 하는 불편한 일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또는 불편해하는 일을 날마다 한 가지씩 하겠다고 결심하라. 여러분, 공격, 또 공격입니다. 행동합시다. 응원하겠습니다.